안녕하세요. 주식 파수꾼입니다. 어젯밤 미국 시장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4월 FOMC가 33년 만에 분열로 끝났어요. 동결 자체보다 표결이 8대 4로 갈린 게 진짜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의 이란 협상 거부, 마이클 버리의 반도체 숏 공개까지 이슈가 한꺼번에 쏟아진 하루였어요. 어제 미국 시장 다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FOMC가 뭔지부터 짚고 갈게요.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입니다. 1년에 8번 모여서 기준금리를 정해요. 이 금리가 미국의 모든 대출 이자를 좌우하죠. 그래서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회의예요. 1년에 8번 뿐이니까 한 번 한 번이 무겁습니다. 어제 4월 회의 결과는 동결 자체는 예상대로였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표결 결과였습니다. 위원 12명 중 8명만 동결 찬성, 무려 4명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이게 1992년 10월 이후 33년 만에 가장 큰 분열입니다. 진짜 보기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반대표 4명이 한 방향이 아니었어요. 이게 진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비둘기파, 매파 단어가 나옵니다. 풀어드릴게요. 비둘기파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하는 쪽이에요. 경기 둔화를 더 무서워하는 분들, 비둘기처럼 부드럽게요. 매파는 반대로 금리를 유지하거나 올리려는 쪽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더 무서워하죠. 매처럼 매섭게요. 그러니까 비둘기파는 인하 주장, 매파는 인하 반대, 정반대 방향입니다. 미라는 25 베이시스 포인트 더 내리자고 했어요. 0.25% 인하 주장이었죠. 나머지 3명은 다 매파였습니다. 헤맥, 카시카리, 로건, 지역 연준 총재들이에요. 이 셋은 동결에는 찬성, 근데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구를 빼라고 반대했습니다. 즉 반대 4명 중 3명이 이내 반대한 거예요. 단순 동결이 아니라 인하 카드가 거의 닫혔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어제가 파월 의장의 마지막 회의였어요. 임기가 5월 15일에 끝납니다. 트럼프가 지명한 차기 의장은 케빈 워시, 전직 연준 이사 출신입니다. 어제 상원은행위원회를 13대 11로 통과했어요. 본회의 표결만 남았습니다. 워시는 매파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의장 한 사람이 표결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다수가 매파예요. 결국 차기 의장 취임 후에도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다음은 시장 진단입니다. 시장은 동결 자체보다 분열에 더 반응했어요. 지수만 보면 보합 같은데 안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S&P 500은 7135.95, 마이너스 0.04%로 거의 보합 마감. 나스닥은 플러스 0.04%, 다우는 마이너스 0.57%로 5거래일 연속 하락이었어요. 다우는 작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분위기가 정말 차가워요. 진짜 핵심은 채권 시장이었어요. 10년물 국채금리가 5 베이시스 포인트 튀어 4.41%. 풀어드릴게요.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시장이 앞으로 금리가 안 내려갈 거라고 베팅한 거예요. 달러 강세는 신흥시장 이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한국도 포함이죠. 환율 부담이 커졌어요. 섹터별로 보세요. 11개 섹터 중 9개가 마이너스, 거의 다 빠졌습니다. 에너지만 플러스 2.29%, 유일한 2%대 상승 섹터였어요. 워튜 폭등 덕분이죠. 유틸리티는 마이너스 1.23%, 가장 많이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유틸리티는 사실상 배당주입니다. 채권과 비슷한 성격이라 채권 금리 오르면 매력이 떨어집니다. 다음은 종목 분석입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정반대 흐름이 인텔이 플러스 10.0%. 실적 서프라이즈였어요. 적자였던 파운드리 부문 회복 신호가 컸습니다. 퀄컴은 플러스 4.0%, 모바일 칩 수요가 견조했어요. AMD는 플러스 4.30%, 데이터 센터 매출 다변화로 재평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만 마이너스 1.84%, 1거래일 연속 상승 후 첫 조정이었어요. 시장이 AI는 곧 엔비디아라는 한 줄 베팅의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인텔, 퀄컴, AMD처럼 다른 사업 비중 있는 종목으로 자금이 분산되기 시작한 거죠. 소비주도 강했어요. 스타벅스 플러스 8.45%, 비자 플러스 8.26%. 스타벅스는 중국 매출 반등 기대, 비자는 결제 거래량 증가가 호재였습니다. 인플레 우려에도 소비는 견조하다는 시그널이에요. 반대로 클라우드 빅테크는 빠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시간외 마이너스 2%, 아마존 시간외 마이너스 3%. 둘 다 실적은 호조였는데 매도가 몰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별도로 오픈AI 연간 현금 소진 1220억 달러 추정이 나왔어요. AI 인프라 비용이 매출 성장보다 빠르다는 우려가 본격화된 겁니다. 시장이 클라우드 빅테크 전체에 같은 페널티를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AI 투자 피로감이 본격적인 신호입니다. 다음은 다른 주요 이슈입니다. 트럼프의 이란 협상 거부 사건이 시장은 즉시 원유로 반응, WTI 원유는 장중 8.57%, 108.49 달러까지 뛰었습니다. 천연가스도 3.48% 상승, 에너지 섹터 전체가 강세였어요. 트럼프가 중간선거 전까지 중동 카드를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원유 변동성이 한동안 지속될 겁니다. 원유가 인플레 재점화로 이어지면 어제 FOMC 분열의 매파 흐름은 더 강해집니다. 어제 표결에서 4명이 반대한 진짜 이유, 이 원유 폭등이 가격에 박힌 결과였어요. 또 다른 이슈는 마이클 버리의 반도체 숏 공개입니다. 빅쇼트의 그 마이클 버리예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폭락, 어제 13F 공시에 반도체 ETF 숏 포지션이 처음 등장했어요. 10F가 뭐냐면은 헤지펀드가 분기마다 보유 종목을 SEC에 의무 공개하는 양식입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 엔비디아가 1.84% 빠졌고 SOXL은 장중 고점 대비 3%포인트 깎였어요. 해석은 갈렸어요.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 끝이라는 쪽과 단기 과열 조정이라는 쪽,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다음은 다음 주 관전 포인트입니다. 첫째, 원유 110달러 돌파 여부, 인플레 추가 상승의 신호탄이에요. 둘째,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정규장 추가 매도, AI 클라우드 차펙스 우려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케빈 워시 본회의 표결 일정, 정식 의장 취임 시점이 핵심이에요. 다섯째, 반도체 조정 깊이, 엔비디아만 빠지는 흐름이 더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정리합니다. 어제는 동결이 아니라 분열이었어요. 이나카드가 거의 닫혔다는 신호였습니다. 지수가 아니라 섹터를 봐야 했던 장, 에너지만 살아남았고 나머지 9개 섹터가 마이너스였어요. 매일 시장 리뷰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